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예예. 목소리가 예 달라지지. 예. 소리 잘 들리죠?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금요일이 다들 바쁘실 텐데 척앤루시 님이 오늘 처음 뵙는가 아닌가? 반갑습니다. 수연 님도 오시고 정춘미 머님 도 오시고 예, 김미래 스님 또 오시고 책앤루시님, 방글이님. 방글이님은 처음 뵙나? 처음 뵙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레이첼님 또 멀리서 오셨습니다. 꾸준히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이제 친수가 나이디가 돼가. 예. 우리 금요일은 어쨌든 우리 다 이렇게 실시간을 못 오셔도 또 영상을 다 보고 하시니까 제가 다 계신다 생각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아, 예, 최gen우 씨님. 아, 예, 송씨. 우리, 성함이, 성함이 이야기하면 안 되지. 예, 예, 우리 모임할 때 우리, 예, 같은 은진송 씨였죠.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요래 해놔도 또 다음에 또 제가 까먹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제 오늘 날씨 추워지죠. 서울 쪽에는 많이 춥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모임할 때는 날씨가 예, 포근했습니다. 춥다고 막 걱정 많이 했는데 예, 많이 포근해가 다행이었죠. 그죠? 예, 다들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 또 좀 후기도 올리고 제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갔다 오자면 또 바쁘고 해라 놓으니까 그냥 이렇게 블로그 글 또 뭐 좀 올리고 해야 되는데 게으름이 유튜브도 잘 안 올리니까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제가 후기를 못 올렸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다들 덕분에 공부 잘하고 예, 무사히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못 보신 참가를 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갖다가 이제 제 사이트에다 올릴 예정입니다. 참가비하고 똑같이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 영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들 참가비를 내고 오셨으니까 영상을 보려 하면 3시간 편집은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토요일에 했던 영상은 제가 오픈 안 하고, 왜냐하면 거기는 좀 조촐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가 사주풀이를 했기 때문에 개인 좀 신상이 많이 들어가서 올리면 좀 곤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했던 강의는 따로 그냥 제 강의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다 편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1, 2, 3 쪼개가지고, 예, 목소리는 깨끗하게 나오니까 강의 내용은 화면이 약간 이렇게 좀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그게 편집이 좀 아쉬워서, 촬영이 좀 아쉬워가지고 하기는 한데, 뭐 내용은 다 자세히 알 수 있으니까 신청 나중에 제가 따로 올리거나 공지를 할 텐데, 하려고 하면 제가 자료하고 또 드리면서 보실 수 있도록 못 오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그렇게 배려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예. 예, 방글이님, 아이고, 영상 잘 보고 계신다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엔제트님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가요? 꾸준히님? 연락이 안 왔다고요?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엄청난 일을 제가 했네. 뭔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좀 연락 좀 주시지. 왜, 아이고, 많이 섭섭하셨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하나. 아이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꾸준히님 저한테
문자나 카톡 꾸준히라 하시고, 문자나 연락, 카톡이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조치를 취해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예,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니, 아이고, 예,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아유, 무지개수님도 반갑습니다. 예, 조금 지각하셨는데, 그리고 제 옆에 여기 보면, 그죠? 요쪽에 보면 지금 안내글이 하나, 화면에 나오죠? 예. 부산에서, 여기, 제 본거지 부산에서, 이 강의를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왜 딴 데 가서 자꾸 강의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도 좀 전체 정리를 좀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겸사겸사 또 부산이는 이제 뭐 본거지니까 한 이틀,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르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평일날 올 수 있는 분은 평일날, 금요일날 낮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 주말밖에 안 되는 분은 주말에 시간 낼 수 있는 분으로 해서 이제 두 타이밍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모아서 하면 저는 좋은데, 그래도 이제 평일하고 주말을 조금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불편해도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15일입니다. 지금 한 보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주 대략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인원 정리하면서 제가 공지도 해드리고 해서 할 겁니다. 서울에서 했던 내용의 시작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3시간 정도 하고, 전반적인 이제 개요, 행도하고 12운서의 개요. 시간이 제가 해보니까 좀 빡빡하긴 해요. 3시간이라 해도 시간이 좀 빡빡한데, 이제,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우리 저 입장에 쉽지만, 막상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저하고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렵고, 공부를 같이 한 분들은 전반적 정리가 되는데, 처음 접한 분들은 굉장히 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버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사실은 며칠 안 됐는데, 이왕 생각한 길에 그냥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내년 봄으로 한 1, 2월에 해가지고 조금 하려고 했는데, 책도 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면 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해가 가기 전에 부산에도 한번 하고, 또 봄에 또 좀 더 고급 내용, 그죠? 응용하는 내용, 그런 걸로 좀 하고, 부산에 계시는 분들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오셔도 되겠죠, 그죠? 울산 이렇게 경남 쪽이나 그러면 대구나 이쪽에서도 공부하러 오시니까 그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시간 내 가지고 한번 오시면, 궁금하신 부분들은 조금 제가 평소 유튜브보다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해소해 드리고, 질문도 받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나 추후 일정은 제가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문자로 따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홍보를 한 요 정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 시간도 좀 됐고 10분 정도 됐으니까 살살 공부를 해볼까요? 아이고, 제가 날짜가 안 된다. 꾸준히님, 아이고, 이렇게 내가 이 천하에 몹쓸 사람이 됐네, 제가.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참말로 내가 잘못했네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유, 예, 도시님은, 예, 부산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이 계시니까 오셔도 됩니다. 영마 살 때 엄마 손꼽아. 이상한 질문을 안 받습니다. 진이 헷가닥하면 술이 되냐, 이런 거는 이상한 질문이기 때문에. 아이고, 예, 봉당당님,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디인데, 봉당당. 자, 오늘 공부할 거 댓글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앞부분은 댓글로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번에 역시 이제 제가 그 실시간에서 댓글을 좀 많이 올려달라고 하니까 좋은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라서 같이 한번 보고 공부를 한번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어서.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요 밑에 까만 거는 홍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은 블로그 가셔가지고 댓글로 답니다. 댓글에 전화번호 성함을 적어주시면 날짜하고 하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립니다. 꾸준히님 하여튼 죄송합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봉장난님 어쨌든 반갑고 따방님 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봉장난님 일요일날 예 맞아서 못 갔는데 예 꾸준히 예 킹선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거 해봅시다. 댓글 별로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 이제 제가 궁금하시니까 이렇게 댓글 달아서 감사드리며 일단 댓글 주신 분들한테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래 같이 공부할 수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오늘은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좀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요거 댓글이 좀 많기도 하고 댓글 요 2페이지인데 내용이 좀 많고 그다음에 여기 살짝 요렇게 제가 칠판 캡처를 했거든요. 영상에서 했는데 제가 이거 따로 다 적으려는 게 귀찮아 가지고 수업했던 그 동영상 틀어놓고 캡처 딱 해서 올렸어요. 타이핑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진토가 다른 천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를 가지고서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갑을 가지고 했으니까 오늘 진토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좀 생각해 보는 거. 이거 아마 좀 도움 많이 될걸요? 예, 해봅시다. 그리고 이제, 명조 하나 보고, 요 갑진 가지고 한번 풀이하는 거. 이 따끈따끈한,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오전에 상담한 명조입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글자 변화만 가지고 하니까, 뭐, 신상을 알려드릴 이유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냥 명조를 꺼냈습니다. 예, 요 명조 가지고 살짝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사주를 할 거는 많은데, 명조를 여기서 우리가 실시간에 이럴 때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게 상담받은 분들이 이런 분들은 신뢰가거든요.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통변 영상도 실제로 유튜브에 많이 올리기가 좀 꺼려지는 것도 이거 공개가 다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 뭐 누가 뭐 어떠니 그런 거 이렇게 자꾸 하면 혹시나 그죠? 자기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나오면 속상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몰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그를 좀 생각해서 제가 좀 소심하기 때문에 또 좀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좀 소심한 성격이라. 예, 명조야 막 어마무시하게 많죠. 공부할 거는 많지만 함부로 막 명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떠들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제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의 명조를 막 물고 뜯고 씻고 해도 괜찮은 거는 알려주시면 제가 물고 뜯고 씻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수는 있죠, 그죠? 예. 예. 그렇게 있으면 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 하트에 살짝 가리네. 살짝 요렇게 오게. 짠, 요렇게. 예, 해봅시다. 요거 할 게 아니죠. 댓글부터 해봅시다. 요걸 뭐 갑이 다른 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제 우리 순서대로 날짜별로 했습니다. 예. 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리니까 댓글을 그래도 댓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예. 우리 다른 분들도 이렇게 댓글로 공부하면 되니까 좀 궁금한 거는 댓글로 딱 해놓으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갑이 다른 천간에 미치는 영향에서 다 이해가 가는데 신금이 갑목을 만날 때 왜 인성이 변화되는가?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금은 화를 모아서
화를 거두어가는데 간목안의 수는 멈추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리는 간단하죠. 그죠? 이게 순서의 그 작용의 그 관계성에서도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으면 갑이 오는 것과 갑이 있는데 신금이 오는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변화의 주체로 삼느냐에 따르겠죠. 그죠? 다르겠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뭐 갑진년이라는 것에서는 갑이 우선해서 오죠. 그러면 이 갑은 어쨌든 신금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만 있는 신금. 물론 그 신금도 전에 개수를 맞이했죠. 그죠? 그래서 계묘년이 지금 이제 올해가 계묘년이니까 계묘년 다음에 갑진이 오고 갑진 다음에 틀림없이 을사가 오고 병호가 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순서로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계묘라는 작용을 얻고서 갑진을 얻었습니다. 신금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이 계묘 올해 이렇게 하면 신금의 작용력이 이 개수의 작용력에 의해서 틀림없이 변화가 되었을 거예요. 뭐로? 이 신금이 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관심이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는 막상 이제 갑목이라는 게 이제 출현하게 됐죠. 갑이 와가지고 신금을 이렇게 마주대면 결국 신금이라는 것은 나는 금이니까 가만히 있을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의 과정이 있었죠. 그죠? 이 신임계 이렇게 하면서 갑으로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신금이 변화하는 모양을 우리는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수가 왔을 때도 신금이라는 것은 이 인성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묘년을 맞이하는 계묘년을 맞이하는 신금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뭐의 변화, 개수를 보고서 이 토의 변화를 아마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개수는 구체적으로 이 토라는 것을 모두 떨궈내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이 신금의 작용을 부풀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을 하면서 갑이 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신금이라는 곳에서 이 갑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상으로 본다면 여기서 씨앗이라 하고 요것은 사기라 하면 되겠죠. 그죠? 뾰족하게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있으면 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요게 이제 갑이니까 요 과정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의 변형이 되었냐 하면 형성되었냐 하면 기토의 변형입니다. 토의 변형이죠. 토가 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토가 갑이 된 겁니다. 토가 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죠? 인성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되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 답이 되었을 겁니다. 충분히. 잘 모르겠다 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찬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실시간에서 역행되어오는 인묘를 말할 때 진의 수가 인묘할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토가 있으면 수가 이제 인묘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역행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인, 묘, 진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진, 사, 오 이렇게 해가지고 오, 사, 진, 묘, 인 이렇게 간다는 소리겠죠. 그죠? 요렇게 요 방향을 탄다는 겁니다. 그죠? 하실 때 진의 수가 인묘할 때를 말씀드립니다. 대운이 나쁜 운이면 그런 원리에서 역행대운에 애군이 감소한다라고 보는 것인가? 이 문맥이 좀 맞지 않습니다. 진에 이게 나쁜 게 수가 나쁘다 하면 여기 임무하는가 이 말씀이신가 보다. 천살 대운이 안 좋은데 역행하면 그 화가 반감된다는 구절과 관련되는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좀 애매하죠. 그죠? 어쨌든 이 역행을 하든지 순행을 하든지 간에 각각의 이 글자는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죠? 진도, 사도, 오도 다 자기 역할을 하죠. 자기 역할이라 하는 것은 그 가지는 계절의 고유작용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 흐름은
화에서부터 목으로 가는 방향과 그다음에 크게 보면 그죠? 크게 보면 화에서 수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방향의 전환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진이 있다라면 수라는 것이 결국은 한번 걸림돌 이 과정을 한번 입고되거나 변화가 되는 과정을 한번 겪고 가는데 앞에서 순행할 때보다는 즉 인묘진 이렇게 갈 때보다는 수의 고가 조금은 덜 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수라는 게 말란 상태에서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를 채우는 방향으로 좀 가거든요. 예,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작용력의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조금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주 원국에 따라서 수를 입고하는 작용이 많아서 진술충이라든지 그다음 진진자익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구조면 입고가 좀 되죠. 네, 그런 겁니다. 이 질문은 제가 답을 조금 애매해서 좀 시원하게 못 드린 것 같은데 선생님 격은 결국 사주에서 많은 것을 쓰고 살아야지 그것을 잘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다른 분 통변에서는 자기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추구하면 행복을 느낀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지를 추구하는 게 삶의 지향점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죠. 기억에서 많은 오행을 쓰는 개념과 부족한 것을 당겨 쓰는 개념이 서로 다른 것 같아. 물론 다르죠, 그죠? 이것도 또 다른 질문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요? 이거는 답을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것을 추구해 나가는 방향성에서 좀 많은 행복을 찾죠. 행복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형태에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서는가 하는 것으로 행복을 찾죠. 그래서 자기가 다른 사람 관계성에서 어떤 위치, 어떤 모양을 얻어서 사는가를 중요시하면서 그 행복을 찾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답은 사실 좀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격국은 그래서 사회적인 모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성취, 그 어떤 수준, 그죠? 사회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가치에 대한 거를 일반적 가치로서 해나가는 것들은 격이 되는 것이고 오행에서 대략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는 것은 개인적인 그 만족 과정이 좀 더 선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이제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계절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도 중요한 하나의 그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의 기준도 되기도 하고 또 가치의 기준도 되기도 하죠. 그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이룬다는 거는 실제로 뭐 행복하다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참 행복이라는 게 그죠? 좀 애매하니까 말씀을 좀 명쾌하게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지가 삶의 지향점이다 하는 부분은 그걸 자기가 추구하는 것인가라는 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개념은 맞거든요. 그 말은 사주의 구조가 결국은 여기서 여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도 연에서부터 요 전체로 보면 되는데 연에서부터 월로 일로 시로 가면서 변화하는 삶을 보죠. 그죠? 먼저와 나중에 분명하게 명리에서는 선우가 있고 위아래가 존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음양이라고 나누죠. 선우도 양과 음이고 위아래도 양과 음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가 양이 되고 뒤에가 음이 되고 위에가 양이 되고 음이 되죠. 그죠? 그래서 순서의 방향은 항상 양에서 음으로서의 작용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루고 나중에 그 이룸으로 통하여서 뒤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시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에서 나중이라는 방향성을 뜻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도 사실은 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연을 먼저 대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인지할 때는 이 연의 글자가 먼저 타인에게
먼저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월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일이 보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가 이 사람의 마지막을 갖다 장식하는 글자로 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사귀다 보면 결국 연으로 시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시의 천간으로 그 사람의 어떤 그 최종적인 모양을 결정짓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죠? 처음에는 그냥 이 띠로, 우리가 띠로 말해야죠. 그죠? 어떤 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남녀가 사귀거나 남녀가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띠의 인연이 좀 연관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띠에서부터 해서 서로 관계성에서 결속되는 거고 필요한 거, 관계가 되는 것들로서 인연을 먼저 잡고 그리고 나서 뒤로 들어가죠. 그죠? 예. 항상 요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예. 요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죠. 예. 시지를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 예. 그 수가 많은 사람은 그리고 수가 많은 사람은 수가 많은 바다나 섬 이런 데 왜 해외 이런 데 사는가요? 반드시는 안 그렇습니다. 수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데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 수가 많으니까 '하 있는 곳에 살아야 건강하고 좋게 되나요?' 이런데 우리가 명리에서는 통설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죠. 지역이 사실은 풍수가 많이 보충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인제 금방 그렇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 이름이나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 거 다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그렇죠. 이게 금방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이름을 갖다가 개똥이라고 지으면 대살도록 개똥아, 개똥아, 개똥아 이렇게 불러 보세요. 진짜 개똥이가 되죠. 그러니까 개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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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똥아 이런 거보다는 아이고 예쁜 이름 막 불러주고 이러면 예쁘나, 예쁘나, 예쁘나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이름 불리는 사람도 '아유 내가 예쁜갑다.' 이런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죠? 똑같다니까요. 이게 저기 풍수가 좋은데 내가 필요한 것에 기운을 채우면 이게 금방 그게 안 되죠. 내가 어디에 뭐 수가 재라 가지고 돈이 필요해 가지고 갑자기 수많은 지역에 가지고 강력회가 딱 산다 이러고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고 이러겠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우리가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이런 걸 오행을 갖다가 보충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길게 살고 오랫동안 환경이라는 것에 맞춰서 살 때 인제 이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겠죠. 뭐 풍수가 엄청 중요하니까. 예, 그렇고 해자축 대운에 해요를 갖다고 풀이를 하는 내용을 뭐 이런 경우가 인제 이동하는 글자들이 오게 되면 해외나 이렇게 다른 데 많이 가긴 합니다. 음. 자,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이고, 강의가 재밌답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죠. 그죠? 우리 아마 지금 실시간 보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댓글 감사합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다라는 거 때문에 내가 캡처를 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오늘 또 생각할 거리 많을 겁니다. 예. 책 출간을 기다린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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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 관심을 가져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따로 뭐 이렇게 재주는 없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이런 뭐 사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도 뭐 쪼끔 그나마 그죠? 예. 뭐 저보다 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다 이래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지만 제 나름대로 보는 것을 알려 드리는 그런 입장이니까 또 이래 보시고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부분도 있어도 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아 우리 이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오는구나.'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공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면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을 봤는데 확실히 정제가 격을 이룬 남편보다는 편재 정제가 나와 있고 연애도 정제 편재로 뿌리도 있던 데는 재성이 강한 와이프가 확실히 운전을 잘합니다. 그렇죠. 그죠? 예. 편재가 훨씬 공간을 훨씬 더 입체로 쓰는 겁니다. 그죠? 예. 요렇게 쓰고 정제는 좀 평면이죠. 요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제 그 입체를 다룬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그 관계성이죠.
이 편제가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관계성을 뜻하는 의미하는 육친의 대표가 됩니다. 관도 이 관계성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타인이라 하는 개념을 그 관념을 가지는 게 하는 게 관이거든요. 이 타인이라는 관념을 가지게 하는 게 이제 관이고 그 중에서 편관이 이 타인이라는 관계성을 인지하게 하는 육친이죠. 그래서 편관이 있는 사람들은 남 눈치 엄청 봅니다. 편관 있는 사람 남 어쩔까 싶어가지고 남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그런 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관계성에서는 편관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죠? 그 중에 이제 편제도 마찬가지로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거 좀 우스개긴 하지만은 내가 남의 돈을 딱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제가 우리 남의 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의 돈, 남의 돈 이런 내가 남의 돈 딱 가지고 있으면 누가 주인이 와가지고 내 돈인데 이럴까 싶어가지고 항상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가 도둑질을 했다 생각 안 하게 다른 사람한테 관계가 누가 만약에 왜 내 돈 가져왔는데 이러면 아이고 그래 니하고 내하고 아는 사이 아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려면 그 편제라는 것은 남의 돈을 쓴다라는 것은 엄청난 관계성을 뜻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남의 돈 쓴다는 거는 예, 우리가 이제 그 쉽게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인성을 잃어버린다는 것도 이야기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관계성을 많이 가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편관과 편제가 주로 그런 걸 많이 담당하죠. 정제정관은 그렇지는 잘 못해요. 관계성을 아주 다양하게 하진 않거든요. 필요한 사람하고만 사귀는 거죠. 알고. 어. 그래서 이제 요런 입체적인 관계에서 자기가 이렇게 노출됨으로 해가지고 이쪽 저쪽 그죠? 이쪽 저쪽 이쪽 저쪽의 모든 것의 관계를 다 이래 연결시키려 하는 작용력이 있죠. 평면은 좀 다르죠. 그죠? 평면은 좀 다른. 그래서 요거는 정제가 되고 요거는 편제가 되고 편관이 되고 정관이 되고 이런 식의 그 관계가 형성됩니다. 소가죽에 명품 로고 생기면 관이라 이렇게 있는데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관이 없는 사람일까요? 관이 공망인 사람일까요? 관이 있는 사람들이 대략 좀 아무래도 가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더 있습니다. 예, 좀 있는 편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마크가 딱 하나 찍히면 그게 관입니다. 뭐가 탁 찍히면 그죠? 그거 하나 탁 찍는 거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게 이제 관입니다. 그래서 섣부른 거, 뭐, 인성도 그런 거 작용을 하게 돼요. 편인보다도 정인, 그죠? 편관보다도 정관이 좀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명확한 걸 원하는데. 편인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요. 이 편인 있는 사람이 좀 웃기는 게, 이제 편인들은 남 막 이렇게 뭐 명품이다 이런 거 하면 오히려 편인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명품을 만든다 생각하지. 골 때리거든요. 편인들. 자기가 만드는 그 명품 로고, 자기 딱 찍어놓고, 이거는 내가 가진 내가 만든 명품이야. 라는 식을 하는 게 편인이죠. 편인은 엄청 그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예, 아주 특색이 강하죠. 그죠? 남의 것을 인정을 잘 안 함. 뭐 이런 것도 다 편인 작용입니다. 왜냐면 빼딱하게 봐야지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루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관공망인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하긴 하죠. 관공망인 사람, 관이 많은 사람, 뭐 그죠? 관 많은 것보다는 관이 뚜렷한 게 좋죠. 예, 관이 많은 사람은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예,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커피 마셔도 스타벅스만 스타벅스. 예, 제가 스타벅스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스타벅스. 참 맛이. 자, 예, 다른 선생님도 다음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 좀 다른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우리 실시간이나 유튜브의 구독자 수를 봐도 이렇게 제가 하는 이 공부는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노력을 많이 해서 좀 개선을 해 보려고 가벌병정하고 이런 거 육친하고 이런 거 좀 도저히 그거는 제가 영역이 아니라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쓰기 싫어서 그냥 쭉 지금은 한 3,500 명의 구독자분들이 그 정도 됩니다. 하는데 뭐 구독자 많다고 좋나 모르겠지만 좋은 거 좋긴 좋죠. 그죠? 좋긴 좋은데 제가 그래 여기 좋아요 눌러 달라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일체. 그것도 한동안 올렸다가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한동안 이렇게 달았다가 인제 지쳐 가지고 안 할라. 지금 또 우리 동시 시청자 수 27명 30분 가까이 오셨는데 좋아요가 16분이 지금 누르고 계시는데 이러면 좀 올라갈란가요? 눌러 달라 하면. 근데 어쨌든 좀 자유롭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해서 쪼끔 어렵긴 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댓글 달아주신 고맙게도 이해가 잘 된다고.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 감사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조금 공부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조금 자기 체계를 가지고 되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예. 소소하게 혼자 공부하는 재미로 잘 듣고 계시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간론이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도 많이 있고 옛날 책들도 식간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접하던 내용하고 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저 내용은 제가 선생님이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접할 수 있을까요? 고수에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책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고수에서는 이런 건 없죠.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지에 대한 설명을 쪼끔 해 놓은 거는 어쨌든 삼명통해에 있죠. 삼명통해에 그 식간론 부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자세하게 해 놨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삼명통해 내용에는 앞부분이 있습니다. 1권 정도에 있습니다. 원조화지시하고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 앞부분에 그래서 식간이 음양오행이 이루어지고 오행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식간이 이루어지면서 하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찬찬하게 다 해놨습니다. 삼명통해에 그 내용을 읽어보고 식간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친절하게 만민여 선생이 열심히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별로 거기서 토를 완전 다르게 제가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고수의 그 사람도 삼명통해 만민영도 보면 결국 옛날 책들에서 자기가 인용해 가지고 가져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기 내용 주장도 들어있긴 하죠. 그죠? 삼명통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이 옛날 거를 인용하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책들에서 인용한 내용들인데 결국 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명리를 공부하는 바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어낸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어낸 내용이 아닌데도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한 내용으로 인지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처음에 공부할 때 공부를 사실은 거꾸로 공부를 해서 그래요.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거꾸로 공부했다라는 것은 간제에 대한 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깊이 있게 하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요즘은 다들 바쁘고 사주 배우면 금방 배울 것 같아 가지고 처음에 갑을병정 배우고 나면 바로 육친 들어가죠. 그죠? 오행은 생각 있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육친. 그러니까 사주를 그다음부터 이제 육친 찾기 바쁘잖아요. 육친 찾기 바빠가 아이고 내 사주에 비견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사는구나 이런 거. 그런 걸로 이제 감명받기 시작하고 사주가 맞다 하고 이렇게 다들 그래 했죠. 그죠? 다들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흥미를 붙여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육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오류가 엄청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맞기도 하고 하니까 쉽게 인자 명리에 접근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다들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인 것을 깊이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들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 명리 공부가 거기에서 계속 그 선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죠. 그죠?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부를 뒤에 가면 어렵게 만들어요. 처음에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거 하는 거 수가 어떠니 뭐 화가 되니 이러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아 이게 무슨 공부가 이렇게 재미없는 공부인가.' 이렇게 하죠. 적용이 또 안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공부할 때 빨리 배우게 하고 쉽게 탁 하기 위해서 육신부터 바로 탁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 사주 탁 보고서 더듬수 놓으면서 "아이고 요거는 뭐다.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러면서 "아 요거는 상관, 요거는 식신." 다들 추억에 젖죠. 그죠? 제가 이 이야기하니. 예, 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어느 정도 해 가면서 서서히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죠. 암만 해도 안 맞거든. 암만 해도 안 맞다. 그것도 육신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안 맞을 수는 없죠. 사실은 맞는 건데 그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음양이라든가 오행을 다시 섞어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육신도. 예, 그래서 육신만 보면 안 맞지. 그래서 육신을 잘 보는 선생님들은 또 육신을 가지고 아주 잘 돌리죠. 그죠? 그래서 참 재주들이 다 많아 가지고 잘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렇게 참고해서 찾아보십시오. 찾아보면 고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 거의 같은 내용 똑같지는 않아죠. 비슷한 내용들이고 제가 그거를 쪼금 더 쉽게 응용하고 체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행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보고 우리 다음 거로 넘어가죠. 이거 시간은 왜 이렇게 잘 가지? 이상하게 실시간만 하면 이렇게 시간이 후딱후딱 갑니다. 예. 어. 예, 인현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등어님 반갑습니다. 예예. 구름이야 새싹이님, 아이고, 오랜만에, 실시간 구름이야 새싹이님 오랜만에 왔지요. 그전에 금요일로 바빠 놓으니까. 반갑습니다. 자, 고렇게, 예, 한번 댓글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댓글로 공부를 일단 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자 오늘 해야 되는 거, 요거는 아까 못 들은 분들 계시는데 제가 좀 귀찮아 가지고 이 타이핑 치려고 다시 정리하려고 하니까 엄청 귀찮아 가지고 제가 그냥 수업했던 내용 그대로 캡처만 했습니다. 캡처해 가지고 지금 적어 놨기 때문에 우리 화면을 크게 보시면 요 내용이 봅니다. 제 필체가 좀 내 맘대로 적는 필체가 돼서 못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십시오. 자, 오늘 할 거는 진토가 다른 천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진토라는 것은 진토라는 것은 이게 그 어 그 식한들의 작용에서 인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인제 갑진년이 요렇게 온 거예요. 갑진년이 와서 진토하고 같이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우리 갑을 했고 진토가 요렇게 왔을 때 갑하고 같이 오 관계에서 갑의 관계에서 갑진년의 진토의 관계로 요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할 거는. 헷갈리죠? 요 관계에서 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오늘 그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나? 아이고, 내가 조금 어려운 걸 들고 왔나 모르겠는데, 공부하는 분들은 도움이 조금 될 거예요. 자, 해보자. 선생님, 우리 들으시는 분들 제가 쭉 설명하면서 훑어갈 테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쭉 하면서 훑어갈 테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자,
갑목이랑 갑진년에서 진토가 들어오면서 갑을 갖다가 봤을 때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작용이 있느냐면 수가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갑이 갑을 봤을 때는 그 수의 작용을 잃어버리죠. 그죠? 갑 입장에서는 수를 잃어버리니까 진토가 들어오면서 갑을 타고 왔거든요. 이렇게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수의 작용이 이제 진호로부터 분리가 되는 현상이, 진호로부터 나오고 갑이 수가 분리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요 내용은, 잠시만요. 흰색이 있나? 노란색으로 해야 되나? 잠시만. 예. 흰색 되네. 아이고, 되네. 가만히니까 잘 안 보여서. 예. 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수의 분리, 나눔, 최적의 부피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갑진년일 때.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의 입장에서죠. 을목은 이렇게 오게 되면 이 갑의 수를 이용하죠. 그죠? 수를 당겨오게 작용하고 진토로부터 뭐를 이루어 나가느냐 하면 겁을 이루어 나갑니다. 을목들 내년에 요거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경검. 요거 내가 앞전에 이야기를 했죠. 요 겁을 이루러 가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안 했나? 좀 시간 했지 싶은데요. 안 했나? 그런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병화를 보게 되면, 갑진년, 이렇게 하면, 병화가 입장에서는, 요 갑의 작용을 통해서 수를 갖다가 이루어서 자기가 그 권한을 가져가려 해요. 권한을 얻으려고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병화들은 그래서 자기가 어떤 권한, 자리, 위치,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면 요 갑진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갑은 인성이 될 거고 진은 식신이겠죠. 그죠? 예. 그럼 진토라는 것에서 병화는 관대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관대 작용을 하게 되죠. 예. 그 말은 자기가 가지는 주도권, 책임, 권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요 진토 따라서. 알겠죠? 요거 이유를 갖다가 제가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듣는 분들은 잘 모르겠으면 다시 듣게 해보십시오. 다시 듣게. 설명은 다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으면 지금이라도 댓글로 잠시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병화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가 있습니다. 정은 갑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요거에, 그죠? 소모를 뜻해요. 갑의 소모. 그죠? 갑목을 이용, 활용. 해서 뭘 이루러 가느냐? 금을 이루러 갑니다. 여장이 말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들은 이 진토에서 병화가 이제 자기가 화를 갖다가 열기 때문에 타인이 이루어내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화가 요 목을 갖다가 활용하게 돼요. 예. 아까 요 병화 이야기했죠. 요때 일어난다고. 진에서는 펼쳐지거든요. 예, 그 관계에서 자기가 요거를 통하여서 내가 오고, 왜냐하면 정화는 쇠지가 걸리거든요. 이면서 쇠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십연성 공부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십연성을 좀 해야 됩니다. 십연성을 하려면 공부방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실시간에서는 십연성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기밀사항이라서 이야기를 하려합니다. 자, 하여튼 그렇고 약을 팔아야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약을 사 먹는다 말이야. 자, 하여튼 그렇고, 그래, 정화라는 것은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여기에 적어놓은 거는 요겁니다. 요거죠, 정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토는 무토 우리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무토 갑진년 오면 수 뺏긴다고, 그죠? 누구한테? 갑한테 수 뺏깁니다. 돈이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돈이 나가는 이유는 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뭘 요구하게 되겠죠. 그죠? 요 뭐 진토도 무토의 관대가 됩니다. 그죠? 관대가 되어서 무토가 이 작용을 갖다가 전반적인 화작용을 일으키려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토라는 것은 목이라는 작용을 얻어서 오는 것을 진에서 얻었기 때문에 즉 진작용을 통해서 하면 수가 목을 통해서 위로 확산되는 작용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간목 입장에 수가 자꾸 나가는 거죠. 그죠? 간목 입장에 나가지만은 무토 입장에서는 그 작용을 통해서 이 화작용을 수작용을 많이 뺏기는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해되고 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따방님. 마약 이상한 소리 많이 적어놨네. 댓글에. 댓글 이상한 소리 적기 없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까지 정확까지 무토까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갑진년에 왔을 때 이 진의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토의 영향입니다. 진토의 영향. 자, 이거 제가 엄청 많이 했는데 이거 많이 안 했나? 우리 유튜브에서는 제가 안 했나 모르겠다. 일단 이거 많이 늘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제 지겹죠? 이거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안 해야 되나? 자, 기토는 이 진월이라는 것에서 개출되면 이제 목을 갖다가 변형시켜야 돼요. 뭘로? 금으로. 준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토는 원래 수를 보존하는 작용을 하죠. 그걸 통해서 목의 외형을 변경시키는 작용을 하고 목의 모양을 바꿔서 금을 이루는 준비를 하게 되죠. 그죠? 진월에서 그래서 기토들은 하는 역할은 목이 이미 완성되었죠. 완성되어서 이제 갑이 진에 세지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는 목의 변형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성의 변화, 기토들은 관성의 변화와 형성. 근데 갑이 직접 왔기 때문에 그 쓰는 갑을 어떤 용도로 즉 금을 이루어내는 자기의 식상의 작용으로 활용하려고 하죠. 그죠? 갑진이 왔기 때문에 합을 해서 갑기합에서 관을 갖다가 얻어서 오지만은 이거는 이 계절에서는 진토라는 계절에서는 목을 높이 세우지 않습니다. 활용하려고 합니다. 금으로. 그렇죠? 그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머리를 잘 써보십시오. 지금 머리 써야 됩니다. 진토가 왔을 때 어떻게 하나, 요거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경금 이렇게 하면, 경금은 갑진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 반드시, 그죠? 얘를 변형시키려 하겠죠. 갑목을 활용하려, 뭘로? 이렇게 변형시키려 해요. 을로 반영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오게 되니까 경금이 어떻게 갑을 보아서 내가 더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죠. 그죠? 이루어지길. 왜냐하면 진토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경금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어떠한 형태를 이루겠다라는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진이라는 것이 이제 인성이 되고 인성을 활용하고 갑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소모하기도 하죠. 그죠? 갑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요 경금의 작용력입니다. 요렇게 되죠. 요렇게. 자기가 이제 신금화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걸 쓰는 거죠. 그죠? 근데 금방 신금은 안 돼요. 이게 왔다고 바로 될 것 같으면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일관을 해도 되고 자기 다른 글자들의 변화를 봐도 됩니다. 자,
신금이 갑진년 이렇게 할 때 진토가 들어오면서 신금이 모양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의 작용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갑이라는 게 와가지고 작용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화가 이제 나타나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신금에서 화가 나타난다는 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화가 나타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했죠. 아까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거 신금이 이거 있죠,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거 신금이 관모도 인쇄되는 요거 댓글 첫 댓글 요거 할 때 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 진이라는 걸 만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요거 두 개만 하게 되면 아까 인쇄 변화 이런 것만 딱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진이 왔잖아요, 그죠? 더 이상 뭘 못한다고 신금이. 내가 신금입니다. 이거 못한다 소리거든요. 내가 신금입니다. 막 이러면서 내가 신금이기 때문에 화를 모두 다 그냥 사거리 다 없을 거예요. 뭐 이런 뭐 택도 없는 소리, 그죠? 화를 여는 작용을 하게 되는 이 작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화입니다. 그 작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화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제가 적어놓은 게 메모가 화의, 이 글자 못 알아보겠죠. 화의 출현, 인성 변화, 목적, 희생, 요건이 그거 하기 때문이죠. 요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해보자. 임수 해봅시다, 임수. 임수는 갑진년이 왔다, 이러면 자기가 뭐 하느냐. 뭘 버리게 돼요? 인성을 버리게 됩니다. 금을 버려야 되거든요. 금을 버린 말입니다. 금을 버린. 임수들은 갑진년이 왔을 때 요거를 버리기 때문에 신금이 인묘되고 없어지면서 얘를 버리게 되죠. 그죠? 인성과의 결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떨어져 나가. 그거는 우리가 통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인성 쓴다 이 말입니다. 인성을 다 어떻게 가공하고 활용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뭐가 나타나시냐면 개수가 개수화되는 거죠. 자기가 갑진이 오면서 개수화됩니다. 임수도 이제 여기 임묘가 되는 과정은 이 개수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역할로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작용력을 급제의 작용력을 이제 얻게 되겠죠, 그죠? 인수들은 그런 작용입니다. 또 다른 자기의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예, 인수, 그 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수 해봅시다. 개수는 뭐 좀 간단하죠. 갑진년 들어오면 당연히 요 목을 보면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갑진.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진토가 왔다라는 것은 무조건 자기가 갑의 작용을 통해서 이 작용에 머무르게 되는 것은 못 돼요. 이 진토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개수의 작용은 훨씬 뭐냐면 요 단계에서, 갑의 단계에서 바로 화로 가려는 단계에 급속하게 요 과정을 겪게 되죠. 그죠? 요거 때문에. 진토 때문이에요. 요걸 갖다가 지금 진토라는 것은 그 환경적인 작용이나 영향 이런 거를 연결해서 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요거 읽어줘야 돼요. 그 진토에 의해서. 그죠? 요거는 일종의 이제 요렇게 대롱이 요렇게 있으면 요 개수가 여기에 화로 가려고 하면 요 화로 가려는데 여기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 갑이거든요. 뿅 요렇게 가는 거예요. 갑을 뿅 요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그죠? 급속도로 화에 가려는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신년이 안 나타나면 내한테 연락와 있어. 내가 보상해 줄게 안 나타났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간단한 요 명조 하나를 보고 마무리를 하면 시간이 딱
1시간이 됐네요. 자, 갑진년에 요거 연습해 봅시다. 요거 연습하면 되거든요. 자, 갑진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하려면 을목이었어요. 을은 뭘 한다고? 이 갑을 통해서 갑은 개수를 얻겠죠? 요렇게. 그죠? 개수는 변화할 거예요. 뭐로? 화로. 요렇게. 진토를 맞이해서, 그죠? 요렇게 변하고. 을은 갑이라는 걸 통해서 갑의 소모, 활용, 희생을 통하여서 뭘 한다고? 바로 새로운 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환경은 진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재가 되겠죠. 그죠? 재가 되고.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갑의 작용은 여기에서 기토가 합을 하게 되죠. 그죠? 갑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기토는 무엇으로 어떤 작용을 앞에 했습니다. 금의 작용을 더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것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뭘 하느냐. 내년에 다른 사람, 다른 능력 있는 사람, 이 갑진이 쇠지기 때문에 이게 노숙한 사람이라 해야 되죠. 그죠? 노숙 길거리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노련한 사람. 노련한 사람, 늙은 사람, 이렇게 되고, 경험이 많은 사람, 급제가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금을 이루는 방향성의 활용,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개수를 변화하고, 인성을 변화했죠. 그죠? 이 인성을 바꾸고, 기토라는 재를 투입해서 합을 지어서, 이거 월급을 주든지 뭐 하겠죠. 그죠? 그런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이유의 관성과 합을 지으면서 새로운 금을 짜면서, 묘진도 해석할 것 같은 거 다 있는데, 그런 것들 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그렇게 통변하는 겁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그죠? 실제로 이제 오늘 상담할 때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화를 내년에 이미 다 예약이 되어져 있다. 그런 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이게 굉장히 사실 핵심입니다. 요거. 네,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설렁설렁인 거예요. 설렁설렁 이렇게 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서 정리만 해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행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원리에 무릎을 팍 칠 겁니다. 깨우침이 크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요 명조까지 오늘 할 거 다 했네요. 그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많이 했네요. 1시간 후딱 갔죠. 그죠? 예, 후딱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추운 때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도 조심하시고, 여기 부산 특강 주변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앞뒤가 막혀서 답답하신 분들, 이 사행도의 약을 처방받아서, 드셔보시면 속이 뻥 하고 뚫릴 겁니다. 그리고 12운성에서 헤매고 12운성을 욕을 하시는 분들, 12운성, 막 이상하게 붙여서 설명하시는 분들, 다 뻘짓하지 마시고, 다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가는 요런 블로그에 들어가시고, 제가 블로그 여기에 오늘 했던 거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댓글로 성함하고 연락처 비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댓글 했는데 시간 안에 문자 안 오면 저한테 다시 연락 좀 주셔도 됩니다. 우리 선생님 저번 강의 놓치셔가지고 제가 죄송하게 됐네. 하여튼 그러고 오늘 요까지 하면 공부를 많이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도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금요일이 안 되겠습니다. 강의 때문에. 그래서 15일은 하루 쉬고, 화요일 날 제가 불시에 한번 열든지, 하여튼 그거는 시간 변경을 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